안녕하세요.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알지 못했을지도 모를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울을 보세요. 혹시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무거워진 몸을 발견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30대 초반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경험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한 지인,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는 당시 회사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업무는 끝없이 몰려왔고 상사의 압박은 숨막힐 정도였죠. 하루는 미용실에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민지 씨의 머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이렇게 새치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아직 젊은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마스카라로 새치를 가려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셨다고 해요. 민지 씨는 그 충격으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벌써 염색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우울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후 민지 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머리를 말리다 거울을 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많던 새치가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새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 저에게 전화까지 했답니다. 언니, 나 진짜 신기해. 그 많던 새치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 새치가 없어졌다니까. 저는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새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멸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민지 씨의 경우처럼 이미 생긴 새치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영양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민지 씨의 새치를 사라지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등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향은 실로 광범위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모낭줄기세포에 영향을 미쳐 새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민지 씨의 경우 결혼 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멜라닌 색소 생성에 문제가 생겨 새치가 급격히 늘어났겠죠. 하지만 결혼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화되고 행복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몸의 회복력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즉 심적인 안정과 행복이 그녀의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역행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지 씨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와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동의보감에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신내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손상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7.7가지 감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이 지나치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 병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는 간에, 걱정은 비장에, 슬픔은 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걱정, 우울함이 그녀의 몸을 억눌렀고
그 결과가 새치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는 원래 그래,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방치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민지 씨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헐적 단식과 걷기입니다. 여러분, 단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단헐적 단식은 단순히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식습관입니다. 168 단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낮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 자가포식의 UTOPHAGY라는 놀라운 현상을 유도합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가 낡고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활발해지면 세포 기능이 젊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노화가 늦춰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자가포식 연구를 통해 이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낡은 단백질이나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걷기는 우리 몸과 마음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즉, 아침에 잘 걸으면 낮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음식과 약을 고르게 섭취하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움직이면 기혈이 소통하고 정체가 풀려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리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한 놀라운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함에 시달렸죠. 병원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단헐적 단식과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마치고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단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는 것이 힘들었지만 물이나 차를 마시며 버텨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무게가 5kg 정도 줄어든 것은 물론 밤에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 증상도 점차 줄어들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무기력했던 마음이 활력을 되찾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식과 걷기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갱년기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미경 씨의 사례는 몸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갱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지만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미경 씨는 걷기를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 단식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높이면서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동시에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의 불안감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단식과 걷기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음식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대부분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등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오미자극이라 하여 5가지 맛이 지나치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짠맛은 신장을, 매운맛은 폐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무심코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 음식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철 음식은 그 계절에 맞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을에는 단단한 뿌리 채소나 열매가 좋고 봄에는 새싹 채소나 나물이 몸의 기운을 돋웁니다. 또한 화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통곡물,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등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 MINDFULNESS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과식을 유도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음식을 먹을 때는 조용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과 향을 음미하며 먹는 것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중반의 김성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수 씨는 고도 비만과 지방간, 그리고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업무 중에도 쏟아지는 잠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포기한 채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뇨병의 고혈압, 심하면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수 씨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이제라도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밥 먹던 야식과 배달 음식을 끊고 아침에는 간단한 샐러드와 견과류, 점심에는 회사 식당에서 나물 반찬 위주로 저녁에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퇴근 후 집 근처 공원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5분도 못 뛰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가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15kg 감량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달리면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땀과 함께 배출했습니다. 달리면서 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었고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성수 씨는 이제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활력이 넘치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살을 빼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저의 무기력했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든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성수 씨의 사례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항노화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와 같아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세포가 젊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기능을 향상시켜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운동은 뇌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경 가소성을 높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라고 변명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몸이 여러분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상약이라 불리는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병의 싹을 잘라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상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질병들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운동은커녕 걷는 시간조차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최신 의료기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서 햇살을 맞으며 걷는 습관, 저녁 7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여 기적을 만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최은주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은주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셨죠.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도 시큰거렸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삶의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에서 기적의 걷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는 나도 한번 해보자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로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겨우 걷는 수준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으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맥이 매우 약하고 기혈이 허해져 있다고 진단하며 황기와 인삼을 넣은 차를 꾸준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황기는 기운을 돋우고 인삼은 원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할머니는 한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매일 아침 황기차를 마시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걷던 것이 나중에는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에는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혼자 걷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은주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약해도 마음만 먹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건강해졌는지 그 모든 것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 환기차라는 평범한 음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햇살을 맞으며 10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바로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